안녕하세요.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지연TV의 전준영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년별 로드맵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챙겨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영재교육원의 이제 막 시작인 학년들이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은 영재교육원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재교육원은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학년, 그리고 도전해보게끔 하고 싶은 학년, 바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 넘어올 때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챙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로드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로드맵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진짜 빨라도 너무 빠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네, 진짜 걱정됩니다. 왜? 빨리 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빨리 한 것보다도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빨리 해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텅으로 이 흐름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했던 걸 또 반복하죠. 그럼 또 빨라지겠죠? 그럼 또 남아요. 그럼 또 반복해요. 물론 반복이 많이 되어지면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애들이 여러 번 반복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공부해온 것들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재미가 없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른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이제 너무 잘하는 학년이기도 하지만 이 둘이 만약에 맞붙는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불만이시겠죠? 내 아이도 잘하는데. 잘한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은요, 학년이 한 학년 위인 나이 1살 더 먹은 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문해력이나 그 다음에 상황적인 파악에 대한 능력이요, 초3보다는 초4가 훨씬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욕심은 나지만 실패를 해도 내가 합격을 하지 못해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오히려 초등학교 4학년이 만약에 준비했던 과정에서 안 되면 좀 아쉬움이 더 크겠죠. 억울하냐고요? 왜 억울해요? 다음에도 또 있는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면 부모님, 정말 서운하죠. 누가 서운해요? 아이가 서운해져. 왜? 어머님이 그렇게 내가 영재교육원을 열심히 했는데 합격을 못했다고 해서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린아이들이지만요.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영재교육원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겁내하시는 것 알죠? 내 아이가 상처 입을까 봐. 근데 상처 입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그걸 디디고요. 올라설 수 있는 힘,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장 동력은 어릴 때 만들어진 성장 동력이 짱이에요. 정말 짱짱짱짱짱 한 자녀가 되려면 지금부터 그런 자존감, 자신감을 높이는 일을 부모님들께서 해주세요. 야단치시는 것보다요. 자존감 높이는 게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초3에서 잘하는 아이, 어떤 아이인가? 근데 경험상으로 초3 때 잘하는 아이는요, 오히려 이렇게 막 톡톡톡 튀는 아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나른해 보입니다. 그리고 느려 보여요. 거북이 같아요. 근데 왜 거북이 같냐? 이미 이 친구는요, 잘하는 애들은요,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를 갖다 한 것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른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느려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빠른 거에 대한 캐치가 되는 아이들만 선호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른하고 느려 보이는 경우가 초3 때 진짜 잘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만약에 이러면 진짜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잘하는 아이는 1살 더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진짜 마음껏 드러내요. 자신감 완전 짱입니다. 선생님 저요!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저 시켜주세요! 막 이런 친구들.
네, 근데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려드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잘 드러내는 친구들보다 이렇게 레벨이 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수학적으로 결정지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문제를 갖다가 벌써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요, 어머님들께서 어떤 로드맵에 대한 구성을 갖다가 하실 때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게 지금 시점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든 아니면 뭐 경시대회든 아니면 현장 학습 체험이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현재 위치를 알고 현타가 오지 않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오히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 대회 참가 적극 권장하고 초등학교 5학년 9월에 과학부 장관상을 목표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학년에 9월 달에 과학부 장관상이 결정이 되어져서 6학년의 과학부 장관상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수상을 할 수 있는 지급 대상자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5학년까지 과학대회와 여러 가지 대회에서 그 수상한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점수로 부여해서요, 그거에 대한 부분의 합산 결과로 이 대상자를 정하게끔 됩니다. 근데 학교 대회가 없는 학교들은 뭐밖에 없겠어요? 영재원밖에 없죠. 영재교육원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 합산 점수에서 10점이라는 점수를 갖다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수에 대한 누적에서도 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이 이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 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안 두시더라고요. 근데 특목고,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이 과학부 장관상 대상자였던 것에 대한 부분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과학부 장관상 하나를 갖다가 성취 있게 한 친구는요, 내가 그 학교에서만큼은 수과학을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 대회를 참가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 이슈를 만들어서 본인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적극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전 안 하면 학부모님의 자녀는 대상자가 안 돼요. 왜? 도전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욕심을 내는 부모님 계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좀 이제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도전도 안 했는데 이 상을 바란다니 안 되죠. 근데 그 바라는 부모님들의 대부분들은 이 상에 대한 또 받은 친구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인 그 자녀의 현재 모습에서요. 준비를 시키세요. 아니 대상자가 안 될 텐데 준비를 시키라고요? 네. 왜냐고요? 어머님.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진학하고 싶어요. 근데 내신 성적만으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간다? 근데 어머님 아시잖아요. 절대평가가 돼서 90점 이상만 넣으면 다 A인 거. 근데 다 A인 친구들을 뭘로 합격자를 갖다가 가려낼까요? 뭘로 면접을 보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서 지금부터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 여기에 대한 적극 권장하는 태도를 부모님들께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 대치동에 가장 많은 이제 그런 참가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대청 역삼이라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진짜 그 부분에서 참가를 해서 진짜 본인들의 역량을 뽐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 학생들은 중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지금부터 해왔느냐?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때부터 우리가 준비해왔던 기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모님들께서 그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해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대회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과학습만 챙긴 학생의 경우에는 특목고 진학률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과 외에 비교과를 함께한 학생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특목고 진학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특목고 진학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 학종의 또는 수시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 그 학생들은 저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원 입학을 갖다가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회에 참가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책도 읽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갖다가 해놓아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잘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자녀의 학습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초 3, 4는 과학을 갖다가 배우고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플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빠른 선행을 하더라도요. 꼼꼼한 체크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겁이 없는 실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요. 때가 묻지 않아서요. 내가 뭔가를 뽐내고 싶을 때 겁이 없어요. 근데 이 진짜 겁 없는 실력이요. 아이를 많이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꼼꼼한 체크는 부모님이 해주시지만 빠른 선행을 할 때는요. 내가 거침없이 실력 발휘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라. 자, 그리고 이때 나오는 많은 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이렇게 수업을 갖다가 하다가 보면 A라는 내용이 이런 게 있잖아. 자, 너네들 알아? 이런 거. 근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선생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 왜 했어? 그러면 선생님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런 빠른 선행과 거침없는 실력을 가졌어요. 근데 거침없는 게 거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꼼꼼한 체크를 갖다가 해서 아가 아니라요. 라고 이게 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짧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어머님, 아버님 나중에 자녀분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이렇게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한번 나중에 써먹어 보세요. 진짜 이거 100%입니다. 자, 둘째, 3, 4학년 때 과학 선행해야죠. 근데 일찍 시작할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이때는. 이유는 3학년 때부터 과학을 갖다 배우기는 하지만 어휘력에 대한 증가를 갖다가 통해서 수학에 대한 이해를 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갖다가 우리가 안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과학에 대한 어휘들이 수학적 공부를 돕기도 합니다. 저희 나라하고 우리 미국하고 이 교육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과학을 다루는 수준과 시점이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나라에서 배우는 과학은요. 미국식 과학교과보다 3년 정도가 더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미국에서는 저희가 한 3, 4학년 그러니까 미국에서 5, 6학년 교과를 갖다 배울 때는 중3 과정의 내용들을 갖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보다 3년 정도가 빠른 어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수학적인 진도 부분이 느려도요. 수학의 실력이 월등히 빨리 뒤에 가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학의 이해력을 업시키는 데 있어서 어휘력 중요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나온 것들이 다 뭐예요? 수학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가 꼭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갖다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휘력에 대한 증가를 통해 수학적 실력도 업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는 주와 부가 절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특강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절대 안 됩니다. 특강 수업을 듣겠다고 해서 이 교과 수업을 갖다가 빼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강으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안 돼요, 부모님들. 일단 수업에 있어서 교과 수업은 무조건 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특강이나 이런 어떤 대회용 우리가 수업들을 갖다 듣는 것들은 옵션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K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재고 준비하고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K모를 한다?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부 다 옵션입니다. 수학의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K모를 준비하는 거지. 그게 K모가 주가 돼서 수학 진도도 못 나가고 계속 반복하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안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온팡 다 본인이 시간적인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진도에서 옵션으로 모든 특강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랜을 꼭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3학년 때 해보고 4학년 때 해보면요.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올라가더라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랜 잡기가 너무 편해요. 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된다는 것은 교과학습에 대한 양이 늘어나면서 교과학습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환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주류의 어떤 사고력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왔던 부모님들이라면 3, 4학년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바뀌는 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사고력 수학 매달리지 말 것.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릇이 빚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4학년이 제일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만들어진 그릇은 늘리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도구는 4학년 때까지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진짜로 믿고 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떼어버리면요. 교과 학습에 대한 이 부분이 월등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력이 된 친구들보다 사고력이 안 된 친구들의 교과 선행 학습 속도가 빠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고력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바꿔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을 오래 하면 좋지만 교과 개념 바탕으로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교과 선행 부족으로 우리가 사고력만 강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필요해서 사고력을 갖다가 6학년 때까지 시키는 부모님이 진짜 있으세요.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부모님, 정말 부모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킬 건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사고력 수학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지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분에게 물어보세요. 재밌으면 교과를 하면서 그 사고력에 대한 부분은 10가지 중에 9가지는 교과, 하나는 사고력으로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사고력이 전체 흐름에서 이게 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단연 다수의 아이들을 지도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믿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트렌드에 어떤 장르가 아이하고 맞는지, 그리고 그런 장르에 따라서 아이의 어떤 교육적 설계가 맞는지 그걸 봐야죠. 이 장르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서 교육 방향에 대한 설계 잘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그 세대의 공부법을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못 쫓아가요. 그게 당연히 설계가 잘못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설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맞는 교육적 트렌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한테만 일임시켜 놓지 마시고요. 아버님도 설명회 와서 들으세요. 못 오시겠으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들으세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만 듣고 계시면 이 이야기를 짤로 만들어서 아버님한테 보내주세요. 아버님도 공부하셔야 된다고. 일하는데 바쁜데 그래도 자녀 문제잖아요. 네, 공유해야죠. 나중에 어머님만 책임을 다 지실 건가요? 절대 안 돼요. 네, 네. 본부장님 허용 못 하시는 건가요? 네. 본부장님은 참고적으로 남자입니다. 네, 복 PD. 네.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도와주실 수 있는 교육 전문가, 학원 선생님이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학원에서 오랫동안 다년간 그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은 그런 노하우와 상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충분히 응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칭, 코칭에 대한 의미보다는 아이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보시고요. 또 이것도 하신다고 이제 웩슬러 검사하러 가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또 검사하시고 막 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은 참고 삼아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부하고 있는 개체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는 선생님에게서 상담을 받고 종합적인 정리는 부모님께서 논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네. 자, 네. 갑자기 이게 뭐예요? 자, 초등학교 3, 4학년이 학원을 갔다가 순위를 정할 때 제 1번은 수학학원입니다. 자, 2번 사실 고민됐어요. 영어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3위로 빼고 과학학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과학에 대한 어휘력은 이제 5, 6학년 때도 우리가 또 배우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2위로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역사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과학학원이 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학원. 4학년 때 국어학원이 중요하겠어 하지만 최근의 경향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3, 4학년 때부터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수능에서 국어가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이 아니라 국어 교육 자체를 훨씬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체육. 네,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것들의 순위입니다. 근데 다른 부모님들, 좀 여유 있으신 부모님들은 생각에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체육 활동이 수학학원 바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체육 활동에 농구, 배구, 축구, 수영, 네, 이런 거 다 시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키시는 것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거 체력을 길러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나이일 때에 소화시켜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운동은 절대 빼지 말아주세요. 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정신적인 멘탈의 유지를 위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 활동만큼은 꼭 지켜주시라. 아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체육 운동 왜 집어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멘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에 대한 동력에서 이게 힘을 받는 거는 선생님의 적절한 코칭과 티칭,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컨설팅 다 들어가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멘탈 케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멘탈의 케어가 진짜로 이 어떤 아이의 성장 발판을 갖다 만들어주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돋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신력의 어떤 승리, 정신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별 오픈을 갖다가 우리가 시켜봤는데 이 월별 오픈에 대한 이 부분들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1, 2학년 때 흔들리는 많은 모습들을 보다가 이제 좀 적절하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을 갖다 보다 보니 아이의 어떤 이제 그 방향성을 잡을 때 많이들 이게 좌우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1월, 2월이 되어졌을 때 어떤 계획들을 가지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수학 진도를 언제까지 뽑고 이것보다는 방학 특강으로 선행 수업을 꼭 시켜주세요. 특히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대학 부설에 또는 교육청의 영재 교육원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수학에 대한 실력 과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3학년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수학과정을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중학교 수학 2학년 2학기까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왜 2학년 2학기까지 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선발을 할 때요. 초 3, 4, 5를 동시에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5학년하고 같이 경쟁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봐달라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수학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선행특강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3학년 때 욕심내지 마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욕심내세요. 그러면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1년 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중에 진짜 수학을 좋아해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도 풀 수 있는 사고력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력, 교과적인 문제 해결력이 커지는 학생들은 학습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해낼 수 있는 힘, 이런 얻어지게끔 됩니다. 네, 믿어보시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때는 방학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 커리큘럼 과정인지 아니면 장기 커리큘럼 과정인지를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에서 장기 커리큘럼 교육 과정에서는 특강이라는 의미가 없고요. 단기 커리큘럼 교육 과정에서는 특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이 커리큘럼은 이 장기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장기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의 흐름보다 좀 더 앞서서 한번 내가 맛을 보고 싶은 수학의 학기 학년의 추가 진도를 공부하고 싶을 때, 자, 그리고 복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학 때 1, 2월 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버리지 마시고 복습이든 보완이든 선택하셔서 장기 커리큘럼 플랜에 단기 특강을 꼭 붙여서 그때는 공부의 양을 좀 늘려주셔도 괜찮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과학의 날 행사에 관련되어진 것들은 4월이긴 하지만 준비는 1월 달, 2월 달에 시간 여유가 좀 될 때 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대회를 갖다 미리 준비하시고 3학년, 4학년은 공통적으로 3월에 발명대회가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짧아서 방학 기간 동안에 준비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한국과학창의력대회가 있는데 이건 4학년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과학전람회 역시 4학년만. 네, 3학년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사립학교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학습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나른하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초등학교 3, 4학년이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서 체력적인 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봄날의 기운을 갖다 만끽하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험치를 갖다가 올리는 데 있어서 체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똑같이 3월 달에 발명대회 거치고 이때 3, 4학년 때까지는 적어도 3학년 때까지는 성대 수학 경시에 응시를 해주세요. 근데 4학년이 되면 저는 KMC에 응시할 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지역에서 가능한 대회에 응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수학학원에서 KM이나 이런 다른 수학 경시 대회에 응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응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이제 여름으로 이제 진입되어지는 이 시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이때에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정말 뜻이 있다면 이때부터 1031 교재나 디딤돌 3%, 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재들을 선택하셔서 영재교육원 준비를 별도로 좀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들이 이제 학원마다 오픈이 되어져서 진행하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특강으로 이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 6월 달이면 이제 1년의 절반 정도 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학 교과 진도에 대한 부분의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수학이라는 부분이 먼저 시작했고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진도의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체적으로 3, 4학년 정도 되어질 때
학기에 과정이 끝나갈 때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풀리면서 이런 교재들에 대한 강좌들의 특강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복습할 때 이 부분하고 맞추어서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 성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게 7, 8월 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재교육원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서 정보를 취합하고요. 지원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점검을 해서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그다음에 지원해야 될 때 필요로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몇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꼼꼼하게 되어졌는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또는 부모님들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9월입니다. 자, 드디어 8월 달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 나서 자,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원이 이제 시작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지원들을 하실 텐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 영재원과 소프트웨어 영재원 두 군데를 동시에 지원할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코딩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코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흥미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교과 영재원과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별도로 따로 추천을 드립니다. 정보 영재원은 서울교대에도 있고 한양대학교에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과 다른 건 뽑는 인원수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과정에 대한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저는 선택하실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는 서울교대를 추천을 했으면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서울교대나 또는 성균관대를 저는 추천할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를 준비하고 만약에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틀린 오답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점검을 갖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1차 결과에 따른 면접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안 따라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결과가 나왔으면 면접을 갖다가 꼭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면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 잘하는 걸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초등학교 3, 4학년이 조금은 전문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스킬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혼자 하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놓았습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영재원이든지 간에 면접에 있는 영재원은 부모님께서 아이를 갖다가 말 잘하는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교대 수학 응시자, 그다음에 과학 응시자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은 이제 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중등 2학년 2학기까지 수학은. 그다음에 과학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인데요. 그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의 기본 심화, 교과에 대한 심화까지만 네, 우리가 해두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많이 약해진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 씀씀이를 많이 낮춘 거예요. 원래는 중학교 3학년 기본 과정입니다. 근데 왜 낮췄냐고요? 초등학교에 있는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모르면요. 중학교 과정에 대한 과학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심화까지를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중등과학은 그러면 늦어도 언제까지? 초등학교 4학년 10월부터는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 10월부터 시작을 하면 5학년 때 끝나고 6학년 올라갈 때 수학에 대한 높낮이에 따라서 그 과정에 대한 다음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 4학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이해를 좀 하셨나요?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여쭤봐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솔직 담백하게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의 이 이야기들, 노하우를 갖다가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아이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꼭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갖다가 지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머니 빵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지도하실 때
참고를 갖다가 해서 정말 아이한테 잘 맞는 계획 플랜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번 커리큘럼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